오늘 공부를 합시다. 오늘 나가면 2단원 반절은 끝나네요. 전기 파트. 오늘 나의 목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지구와 달에서 정말 조금만 나갔어요. 첫날이니까. 많이 나갈 줄 알았어요. 조금만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와 자기에서 전기를 끝내고요. 그리고 강압성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좋습니까? 좋죠. 그리고 어차피 다 못 나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끝낼까요? 달기를 끝내고 호흡을 끝나지 않을까. 아니요. 저기랑 3단을 끝내야죠.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됩니까? 자 봐요. 이게 오늘 끝낼 거 별표, 저번에 끝낸 거 메모. 쌤 다음 주 왜요? 1, 2단 할 때 하고 늦게 와도 돼요? 아니 이 시험 먼저 할까? 빨리 와. 그럼 빨리 가도 돼요. 아니요. 빨리 어차피 못 가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낼 거고요. 총 테스트하고 다 할 거예요. 싹 다. 미리 빨리빨리 해줘야지. 문제 풀기만 하고. 문제 풀이도 할 게 많다고. 오빠는 이번에 무조건 100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번 시험 말아먹었죠? 예. 다들 점수 얘기하지 마세요. 점수 98점. 뻥치지 마라. 맞아요. 어디서 약을 파는데. 점수 나왔어? 점수 나왔어? 나왔어요.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15점. 이건 만든 거지. 오빠 다 먹고 왔어? 우리 지안이? 오늘 반찬이 뭐였어? 개구리 반찬. 샌드위치 뭐 들어갔어? 개구리 같은 오랜만이다. 개굴 반찬? 어? 딸기찜. 어? 딸기찜. 토스트. 나는 나만 그런가? 한국인이어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빵을 먹으면 뭔가 허전해. 딱딱. 쌤만 그러시. 뭔가 허전해. 에피타이저 느낌이야. 빵은 헛배 느낌이야. 헛배. 뭔지 알아? 네. 모르겠어? 아 정말 고급져 이것들. 밥을 먹어야지 든든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저희 3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인계를 못 먹었구나. 못 먹었죠. 야, 1층 나왔으면 차에서 먹을 거 아니야. 먹고 빨리 쪼 들고 나와서 차 타면 오는 길을 먹겠다. 10분 엄마 만에. 먹고 가라 했는데 아 그래? 먹고 가라고 했는데 못 먹고 나왔어? 안 먹고 왔죠. 수업해야 되니까? 아니요. 일찍 일어나세요. 선생님 아침부터 도시락 싼다고. 선생님 8시 전에 일어나요. 저 7시 40분에 일어났어. 대단한데요? 그럼 네. 다시 잤어요. 9시 10분 일어나. 7시 40분에 일어나서 30분 이제 영어하고 숙제 이제 딱 1시간 하고 이제 다시 잤죠. 야 오늘 차가 좀 덜 막히더라. 오늘은 지금. 저번에 무슨 시간 많이 걸렸거든. 한 30, 40분 걸렸거든. 차 안 막힐 때는 한 15분 거리야. 멀리서 오거든요. 아무런 안고 개새끼야. 야 조금 살짝 삐졌다. 자 보겠습니다. 죽었어. 들 끝나면 집에 못 가. 네가 학원 끝 때까지 지켜. 자 오빠 얼른 푸시고요. 우리 오빠 얼른 푸시고. 손가락 다쳐준다. 저기 초점 흔들리면 다 네 책임다 무조건. 집 가고 싶습니다. 빨리 손 떼라. 집 가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빨리 떼라. 빨리 떼라. 이렇게 쌤 가지고 장난쳐. 제대로 배웠네. 나 진짜. 빨리 하자. 자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합시다. 머리 굵어져가지고. 자 중2가 제일 무섭잖아요. 자 중2 맞죠? 이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아주 막 열공하고요. 아주 멋있어요 오빠. 전기를 오늘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해야죠. 그럼 맞죠? 좋겠네. 그거 보지 말고 제발 문제 좀 푸세요. 전기 쉬운데. 전기 쉬우니까 내가 전수를 해줄게. 이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거 하고 우리 내기도 해야지. 몇 점 나와야 돼? 파티하자. 점수만 넘기면 파티할게. 전부 다 90만 넘겨. 니 67점 나와. 전부 90만 넘기면 선생님 파티해줄게. 근데 통닭이네. 그때 그 시험지에 문제를 난이도를 보고 점수를 정하는. 싫은데?
난이도가 높아봤자야 과학이야. 중딩과학에서 뭐가 틀릴 게 있어? 쌤, 진짜 작년처럼 기출문제 안 풀어도 그냥 나한테 배우고 문제만 풀어도 그냥 100점 나오겠다. 쌤 그러면 그거 안 풀어보겠습니다. 장난치지 말고요. 자, 전부 90이 넘기면요 선생님 파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쌤 이번에 시험 몇 명 안 되잖아. 아니 쌤 20명이야. 아니 이번 시험에 90점을 넘긴 자.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80점. 발언이 넓기 때문에 쉽게 나올 거야. 여기는요 쌤. 아니 당연히 쉽지. 그다음 더 쉽지. 자, 보겠습니다. 90 넘기셔야 되고요. 자, 기준 점수 도달하지 못하면 플러스 알파 쉬는 날 없어요. 선생님이 시험 치기 전에는요, 그 직보나 이런 것들 해서 하루 정도 더 불러낼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불러내고 더 시키고 더 빨리 부르고 더 공부를 더 시킬 수도 있어. 1시간 정도. 근데 시켰으니까 시험 딱 치고 그 주는 내가 쉬게 해준단 말이야. 보통 하루는. 그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하면요 쉬는 날 없어요. 기본 점수가 70점이야. 근데 아니 우리 여기 최고 70점 점수야. 70점 넘긴 사람 없는데. 70점도 못 넘긴다? 그럼 쉬는 날 없어요. 시험 끝나고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쌤 저 60점 넘긴 사람이 3명이에요. 자, 별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과학은요 30 몇 점, 20 몇 점도요 97점 나오더라. 왜요? 나는 공부하니까 97점 나오더라. 쌤이랑 공부해서 27점 나오고. 아니 쌤이 코피 나오게끔 막 공부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코 파서 나온 건가? 자, 아무튼 오늘 할 거는 전기 파트 마무리 하셔야죠. 맞죠? 안 힘들잖아요. 선생님 수업 하나도 지금 절반이 다 헛소리예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게. 자, 쌤 녹화 보겠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선생님 대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잘 안 맞아요. 왜 녹화 안 되고 있어요? 기분이 나빠. 나 하고 있는 거 맞죠? 왜 녹화 안 되는? 자, 이렇게 나중에 하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하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민규 씨 빨리 문제 푸시고요. 우리 지민, 지한 씨 열어봅시다. 자, 먼저 전기 파트에서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류, 전압, 저항. 아, 수업하면 안 되겠네. 신타임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다 끝나겠네요. 뭐 할 거 없네. 뭐 저 세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전기회로 연결하는 거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았어? 그 과학상자인가? 맞죠? 이렇게 회로 연결해서 빨리 책 보세요. 회로 연결해서 제일 짧은 게 다행이야. 오늘 민결이 오빠 덜 끝나면 애들도 같이 못 맞춰. 우와. 아이씨. 민결이가 다 욕먹는 거지, 맞지? 그치. 그냥 밥 먹지 밥 말자. 먹으라는 것도 빨리 못 가요. 밥 먹지 말자. 밥 먹고. 자, 전기회로를 연결할 건데 여기서 퀴즈야, 야 이 새끼야. 집 갈래요. 빨리 쳐. 밥 먹고 싶습니다. 안 쳐, 저 새끼 미치는 거 아니야? 야, 아빠 찬스한다 내가. 잡아. 부모님 찬스한다. 집 가고 싶습니다. 야, 부모님 찬스한다. 집 가고 쳐라. 싶습니다. 부모님 찬스한다 내가 전화한다. 이 새끼 안 되겠네. 빨리 때라. 빨리 때라. 니 오늘 제가 봤을 때 숙제랑 약간 두면 마이너스 진다. 여기고 제 손이 플러스인 거 붙어요, 쌤. 빨리 쳐라. 오, 자, 오. 보겠습니다. 그만 장난쳐. 자, 그다음에 뭐가 깔깔깔거리냐 이 오빠.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예요. 뭐가 플러스일까? 왼쪽 오른쪽. 길쭉한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찍어. 왼쪽. 짧은 거야. 자, 길쭉한 겁니다. 자, 길쭉한 게 플러스가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제 안 헷갈리죠? 긴 게 플러스야. 끝. 자, 이 상태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누구만 이동할 수 있어? 마이너스.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이 도선도 엄밀히 얘기하면 안에 뭐가 있어요? 도선 잘라서 보면 플러스인 원자와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겠지. 그럼 누구가 이동할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동하겠지.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누구만 이동한다? 전자만 이동하니까 전자가 플러스로 가겠지. 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그러면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이동할게요. 화장실 가고 싶거나 물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갖다 주면 되고요. 전자가 이동할 건데 어떻게 간다? 마이너스로 갈까요? 플러스로 갈까요? 플러스.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전자 이동 방향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하의 흐름이 발생했죠. 마이너스 전하가 흐르잖아요. 마이너스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니까 이때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했다? 전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발생했구나. 첫 번째, 전류. 저 전류는요, 뭐다?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전하의 흐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전류다. 전하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요,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한다. 자, 오른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면 전류의 방향은 어딜까요? 이렇게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1차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았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류, 전압, 저항을 할 건데 전류가 흘러간다는 건 마치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틀어놓을 텐데 20리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리터. 20리터가 나오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20. 어느 부분을 물의 양을 측정하더라도 항상 20리터예요. 됐습니까? 전류는 우리가 단위를 암페어라고 씁니다. 또는 밀리암페어라고 쓸 수 있는데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라고 해요. 1000밀리암페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암페어가 나오니까 선생님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자, 단면을 잘라서 도선 단면을 잘라서 1초 동안 몇 개가 지나가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1암페어라고 정했어요. 단면을 잘라서 1초에 몇 개 지나간다고?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갔을 때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1암페어라고 정했다고요. 됐습니까? 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는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몇 암페어 흘러간다? 20암페어가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20암페어 됐습니까? 20리터가 흘러가니까 어느 지역에 물의 양을 측정해도 항상 20리터였어요. 그러면 20암페어가 흘러간다고 하면 물이 흘러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측정하든지 전류의 값은 얼마다? 전류의 값은 얼마다? 20암페어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직렬회로에서는 직렬 병렬이 있잖아. 직렬에서는 항상 뭐가 똑같아?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항상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라는 말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보면서 직렬에서는 일정하다라는 거 봤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1초 동안 사용한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20암페어니까 20암페어에다가 뭘 곱해? 시간 1초니까 1초 해주면 20쿨롬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은 20이에요. 내가 5초 동안 사용한 총 내가 쓴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전하량 얼마나 많이 쓰니? 에너지 20암페어는 똑같아요. 전류의 세기 똑같은데 몇 초? 5초니까 5배로 쓰는 거지. 1초에 20암페어니까 5초면 5배잖아.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지. 시간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하면 얼마? 100쿨롬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하량 콜롬 해서 전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만 곱해주면 됩니다. 1초에 지나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초 단위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인 전류에 대해서는 지금 봤습니다. 다 봤어? 이게 다예요? 네. 만일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왔다리 갔다리 막 이제 혼잡한 거예요. 됐습니까?
도선에 있는 전자의 이동하는 방향을 보고도 얘는 지금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연결했다, 연결하지 않았다를 구분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잖아. 전류는 뭐다? 마치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전자가 이동하니까 발생하는 게 전류이다. 이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끝! 됐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뭐다?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은요, 압력,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능력,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합니다. 수압이 세야지 물이 더 빨리 잘 흐르잖아. 네. 맞지? 얘도 똑같아. 물의 높이차가 클수록 물이 더 세잖아. 그것처럼요, 얘 똑같습니다. 전압이 세져야지 뭐가 세진다? 전류가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잘 흐르는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네요. 그럼 이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 우리가 건전지 연결할 때요, 전압은요, 직렬로 연결하면요, 전체 전압이 커지는 걸 배웠어. 하나가 1.5V인데, 볼트, V, 볼트. 1.5V 3개가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얼마예요? 그대로 더해주면 돼. 4.5V예요. 만일 병렬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3개가 더해졌어. 3개 더해져봤자 전체 전압은 1.5V예요. 4개 했다 1.5V, 5개 했다 1.5V, 1000개 했다 1.5V예요. 직렬은요, 전압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고요. 병렬로 구조를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한 개의 전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체 전압이. 얘가 15V야. 그럼 얘 몇 볼트? 15V. 얘 몇 볼트? 15V. 얘 몇 볼트? 15V. 얘 몇 볼트? 15V예요. 됐습니까? 병렬에서는 이 전압이 다 똑같네요. 전체 전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전압 다 알 수 있겠네요. 맞죠? 뭐가 일정하지? 병렬에서는? 그렇지. 전압이 일정한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전자가 1시간에 1초에 많이 이동할수록 전류가 센데 더 잘 흐르도록 도와주구나. 그럼 저항은 뭘까요? 조금만 더 힘내. 이해가 안 가고 재미없어도. 저항은 오빠 이러지 마세요. 자 죄송해요. 상상됐어요? 아니 보면 가족구나 있을게 안 되구나. 항상 이시는데요. 자 190분 저기요 190분 파이팅. 자 저항을 보겠습니다. 오늘 190분은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자 저항이 뭐냐면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잖아요. 맞죠? 왜요? 질문하세요. 수성, 금성 이런 거 이거 수금지화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세요. 괜찮으면. 자, 그것도 미리 예습하려고요. 좋습니다. 자, 190분 화이팅. 푸는 거 아니었어요? 네, 푸는 거 아니었어요. 쌤 이제 알려주세요. 미리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했죠. 안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애교니까. 자, 190분. 자, 얼른 열심히 하세요. 자, 먼저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고 누구만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이잖아. 근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도록 도선을 연결시켜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그러면 누구만 이동한다? 전자만 이동하겠지.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요? 플러스로 가야지. 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겠지. 이동하는데 누구랑 충돌해?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얘가 같은 시간에 잘 이동하는 개수가 많아져야지 전류가 센 거잖아. 근데 이동하다가 충돌하잖아. 그럼 방해하는 거잖아. 이동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항이지. 방해하는 거. 저항은 뭐다? 결국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결국은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언제 충돌수가 많아질까?
충돌수가 많다는 건 저항이 크다는 거잖아. 맞죠? 네. 충돌을 하면 이동을 잘 못하잖아. 잘 못 흐르잖아. 충돌이 많다는 건 저항이 큰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저항이 커지기 위해서는요. 얘들의 도선 단면의 길이는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단면의 넓이는 먹어야죠. 좁아야지 더 충돌 잘 되지 않아? 맞지? 단면적이 좁아질수록 저항이 커지죠. 똑똑하네. 그럼 얘들은 도선의 길이가요. 2배로 길어졌어. 원래 3번밖에 충돌을 안 했는데 2배로 길어지니까 6번 충돌하는 거야. 맞지? 단면의 길이가 길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커지는 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들에 대해서는 커질 때 작아지는 거, 작아질 때 커지는 거 서로 반대잖아. 반비례잖아. 맞지? 커질 때 커지니까 뭐야? 비례하잖아.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럼 저항은 결국 어떻게 누구에 대해서 비례한다? 비례하는 거 위로 올려주고요. 반비례하는 거 밑에 적어줍니다. 단면적 분의 길이에 대해서 비례한다고 적을 수 있어요. 네. 똑같은 원리니까 이렇게만 놔두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요, 직렬이고요. 두 번째는요, 병렬입니다. 직렬과 병렬을 좀 나눠서 한번 저항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요, 그냥 전자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저항이에요. 꼬마 전구를 설치해도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도선회로 연결시키고 직렬에서는요, A 위치, B 위치 한번 볼게요. 각각에 대한 저항을 보겠습니다. 얘는 2옴, 저항은 2옴, 옴을 단위로 쓰는데요. 우리가 저항을 R이라고 표시하지만 단위는 뭐라고 적는다? 옴을 써요. 4옴, 5옴, 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온과 이온이야. 터널이 지금 몇 개 생긴 거예요? 2개. 2개가 직렬로 연결됐죠? 네. 이온, 이온, 2번 충돌, 2번 충돌이야. 이거 연결하면 총 몇 번 충돌? 4번. 그렇지, 4번 충돌이죠. 그래서 4옴이 됩니다.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된다? 2 더하기 2는 4옴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직렬일 때는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병렬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 구조를 보고 빨리 하세요. 빨리 매기고 다 하세요. 저 농땡이 씨 미치겠네. 따로 더 일찍 불러야겠다. 8시에 불러야겠다. 안 되겠다. 8시 불러서 선생님 출근하기 전에 문제 풀고 예습해놓고 세팅해놔라. 이렇게 해놓고 출근해야겠다. 맞죠? 8시간 자고 있으시. 와서 자라. 그 전날에 와서 자라. 에어컨 돌리고 자꾸라. 자, 이용이 있습니다. 하주색 관련 빨간 또. 자, 이용이 있고요. 얘는요,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들을 병렬로 연결시키면 단면적이 넓어질 꼴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항이 작아져야지. 맞지? 충돌수가 적어지니까. 네. 병렬 구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역수예요. 옴. 전체 저항분의 1은요. 결국 각각의 역수를 더해주면 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1. 1이잖아. 뭐 R 얼마? 1.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뒤집어 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신기한 게 있다. 뵙고 싶은 거예요. 자, 위에 저항의 개수가 2옴, 2옴을 2개 있을 때랑 3개 있을 때랑 한번 볼까? 3개 되면 어떻게 돼? 전체 저항분의 1이 각각 역수의 합이잖아. 2분의 1 더하기 역수 더해줘야 돼. 반대니까. 반대니까 무슨 뜻이에요?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서 충돌 적어지니까 저항 작아지잖아.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역수로 더해주는 거야. 2분의 1 더하면 얼마? 2분의 3이지. R은 얼마? 3분의 2야. 됐어? 네. 자, 이제 3개 말고 4개 해볼까? 자, R분의 1은 뭐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다 하면 얼마 돼?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얼마야? 2죠. R은 뭐가 돼?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야 돼. 2로 끝내면 안 된다. 실수로 2라고 적는 친구도 있거든. 2분의 1. 선생님 잘 봐. 두 개 있을 때는 1운이었어. 전체 저항이. 세 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죠. 1, 3분의 2, 2분의 1. 지금 저항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네. 맞죠? 재밌네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뒤에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은 방해하는 힘인데 각각에 대해서 비례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90분 그 다음 당뇨 걸려요. 조심하세요. 아직 발가락 감각 살아 있습니다. 아, 위험한데. 이 발가락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난 지금 가르치기 요 세 개인데. 자, 전류는 I, 전압은 볼트, V, 저항은 R이에요. 요 세 개요.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궁금한 건 전류입니다. 전류가 얼마나 센지 약한지 보고 싶어. 그럼 전압이 셀수록 전류가 세지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비례하는 건 위에다가 적죠. 자, 저항이 커지면 방해하니까 전류는 약해지겠지. 서로 반대니까 반비례하는 건 밑에다 적어.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오늘 법칙이 나왔어요. I는 R분의 V예요. 여기에서 합성 저항, 저항이 점점 많아지면 병렬에서 저항이 많아지면 I는 R분의 V인데 저항이 많아지면요. 맞죠? 어떻게 돼요? 저항 기수 많아지면 전체 저항의 기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분모가 작아지면 뭐가 커져? 전체 저항, 전류가 커지니까 전류가 세지면 나중에 도선이 뜨거워져서 뻥 터지거나 하재가 나겠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거 병렬 구조예요. 근데 집에 멀티테이프다가 이빨이 다 때려박아. 뒤지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한 방에 많이 꼽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지기 때문에요. 맞지? 작아지면 전류는 세져서 결국 하재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압은요. 전격 소비 전력으로서 전압이 220V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110V를 썼다고 했고요. 외국에서도 110V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당보다는 좀 어둡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저항에 대해서 전체 저항을 계산을 해보면서 병렬에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멀티탭에 꽂혀있는 개수들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결국 하재가 날 수 있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제는 각각에 대해서 공식화 시켜야지.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쫙 정리해서 문제만 짜자자자 풀면 됩니다. 다 끝나가요. 조금만 더 있네요. 기본적인 거 다 했어. 별거 없죠? 책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 2단원 다 끝낸 거예요. 앞부분. 이거 한 4-5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쌤이 짧게 짤막하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별거 없죠? 뭐 자기는 뭐 그냥 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손 막 이렇게 하고 190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190분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190분. 다음부터 지각 안 하겠네. 지겨워서라도. 그럴 것 같은데. 설마 내가 너를 안 남길 것 같지? 맞지? 안 남겨. 숫자로 주면 되지. 안 남길 수도 있잖아. 얘가 그냥 못 쓰면 갈 수도 있잖아. 숫자로 줘야지. 그 어머님한테 토스해야지. 숙제가 요겁니다. 어머님, 숙제 검사 좀 부탁드려요. 검사 안 하는데. 그럼 아버님한테 부탁드려요. 중이는 무서워요. 주인이 건들면 안 됩니다. 원장님 보시는 거 아니야? 원장님 죄송합니다. 자, 원래 성대모사 하면 안 되잖아, 맞지? 약간 좀 성격 좋아가지고 뭘 안 하셔. 시원하죠? 프리스타일. 쿨하시지, 요즘 완전. 자,
왼쪽은 병렬이에요. 직렬이에요. 왼쪽은 정렬이요. 진짜 직렬이요. 오른쪽 병렬. 병렬이요. 오빠 190분은 빨리 하시죠. 병렬, 병점이란다. 집중이 안 되잖아. 귀여워서 빨리 하세요. 자,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야, 이 새끼야. 건들지 마라. 좋자. 붙는다. 뭐가지 날아가고 싶냐? 뭐가지 날아간다 진짜로.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전류, 전압, 저항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개념하면 뭐야? 문제 못 풀면 다 틀리는데. 자, 봐요. 전류는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전류의 방향은 뭡니까? 이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자, 전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직렬일 때 다 똑같잖아. 얘가 20A면 20 다 20A잖아.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전류의 크기랑 똑같아. 굳이 공식으로 적는다면. 그럼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가 20A가 흘러가. 물이 20L 흘러가다가 길이 두 개로 나눠졌어. 위에 10L가 흘러가면 밑에는 10L가 흘러가야지. 이해돼요? 20L가 흘러가는데 길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두 갈래길로 나눠졌잖아. 각각 10L, 10L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전류의 크기는요. 각각 A, B에 대한 전류의 세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병렬에서는. 나눠져서 흘러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전압을 보겠습니다. 얘가 2V고 얘가 2V다. 그럼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더해주라고 했죠. 굳이 너희들한테 남의 법으로 외우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직렬로는 전압을 더해주세요. 2V, 2V 더했으니까 총 몇 V입니까? 4V겠죠. 전체 전압의 크기는 각각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얘가 40V면 얘 몇 볼트? 40V. 얘 몇 볼트? 40V입니다. 병렬에서는요,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어. 각각의 전압과 똑같다고요. 갑자기 조금 생각나? 직류 병압. 오케이? 전압에서 오케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압이. 병렬에서는 전압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저항이에요. 저항이 가장 익숙할 겁니다. 전체 저항 어떻게 계산해요? 얘가 2옴이야. 얘가 2옴이야. 자, 거기에 어떻게 있습니까? 4옴이죠. 4옴이? 아, 오늘 개그 성공했다. 내가 한 번 했다고 190분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40옴, 40옴 어떻게 해요? 전체 저항분의 역수는 어떻게? 역수의 합이라고 했죠? 아까 좀 몇 개 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 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식 요 6가지를 한 번 더 이해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얘랑 크로스 똑같이. 얘랑 크로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설명 안 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 전류계, 전압계. 별필요. 이거 두 개 측정하는 거. 측정해봤어요, 쌤. 재밌다. 학교에서. 나도 그거 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해보잖아. 할 수 있는 거? 어디 봤어? 되게 궁금한데? 그럼 전류계랑 전압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 너무 힘들지? 집중력이 약간 좀 떨어졌잖아, 맞지? 그렇게 체조하면서 수업 듣는 거야. 그렇지. 잡으면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제 국민체조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돼. 좋았어. 좀 간식 좀 끄지. 190분. 자.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운동이. 자, 전류계와 전압계가 있습니다. 얘들을 측정하는 건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죠. 좀 구체적인 질문은 잠시 뒤에 받도록 하고요. 간단하게만 그냥 답만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공통점 2개, 차이점 2개예요. 끝. 얘들은 측정을 할 때 가장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연결, 플러스는 플러스의 연결을 해야 돼. 풀풀 마마예요. 플러스 극의 플러스 단자 연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 단자 해서 풀풀 마마예요. 끝. 공통점.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 마이너스 단자는 각각 거의 3가지씩 나와 있는데요. 3개 중에 하나에만 연결시켜야 돼. 마이너스 단자. 가장 큰 단자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더 센 전압, 더 센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요. 잘 봐요. 전류계는 뭐가 일정해? 전류는 직렬해서 일정하지. 그래서 직렬 연결. 이렇게 외우세요. 전압계 전압 측정하려면 병렬 연결해야 돼. 병렬해서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 연결. 됐습니까? 병렬 연결로 측정해야 돼. 직 X. 직접 연결할 수 없고 중간에 저항을 설치해서 연결해야 되고요. 얘는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 잘 봐요. 전류는 직렬해서 일정하니까 직렬 연결하죠? 직 X. 자, 전압계는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풀풀 마마.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가장 큰 단자입니다. 요거 잠시 뒤에 내가 그 책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